K님, 분위기가 반전되는 신호일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찍은 것 같다고 저는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초반에는 그 댓글에 그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저도. 너나 많이 살아.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최근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초반에는 막 네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서 댓글 엄청 났는데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제 경기 남부 쪽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시흥도 네? 있고요. 네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남부 쪽? 지금 저는 좋다고 보는데,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 입주 물량이 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배제하고,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개별적인 거는 좀 배제해야 되는데, 뭐 경기 남부 쪽도 괜찮고, 얼마나 싸게 사냐가 관건이니까, 저는 지금 분위기상 저는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지역도. 왜냐하면 강남권이 이미 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여파가 조금씩 이제 다른 데도 이제 퍼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데들이 퍼지고, 여러분들도 댓글도 예전에 저 2주 전 했을 때, 그 전에 했을 때보다 상당히 그 댓글 반응도 후리님도 느끼지만 좀 더 활발해졌죠. 적극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분위기가 좀 요새 그런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한번 많이 안 오르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면 지금도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최고가 대비 지금은 그래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박앤세일 중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제 워렌 버핏도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주식시장이 박앤세일 할 때는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박앤세일 할 때 다 쳐다보는데 왜 주식이 떨어질 때는 안 쳐다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도 떨어질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안 사거든요. 부동산도 떨어졌을 때 박앤세일 할 때 사는 게 맞는데 안 사잖아요, 사실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못 사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좀 세일하고 그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에서 1.5억 정도로 투자할 지역이 있을까요? 전세가가 워낙 낮으니 찾아봐도 잘 안 보이네요. 투자 지역 찾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 영상 다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아니 뭐 좀 중복돼도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요? 네.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일단은 뭐 분양권도 있고요. 분양권. 왜냐면 분양권은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잔금 때 더 돈이 들어가니까 서울 수도권에 이제 분양권 물량, 그다음에 그 전세 같은 경우 요새 많이 떨어져서 맞아요.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또 작은 평수들은 전세 가격이 좀 많이 그래도 차이가 적거든요. 그래서 34평이 아니라 좀 약간 작은 평수들, 뭐 25평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가능하니까 그런 거 찾아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양권이나 작은 평수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후렌TV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5호선 연장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김포. 5호선 연장. 5호선 연장 관련해서 5호선 연장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것도 저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올라있으면 전 얘기를 자체를 안 해요. 많이 올라있으면. 근데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안 올라있고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발표가 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깜디님께서 30평과 50평의 집값 상승은 50평이 30평에 비해서 상승폭이 낮은가요? 지방 신축입니다. 30평 5억, 50평 7억 5천입니다. 분양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역마다 좀 달라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근데 50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평수니까 관리비가 거의 한 5, 60만 원 더 나오는 데는 더 많이 나오고, 꽤 많이 나오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50평대보다는 이제 주로 30평대 위주로 많이 권하거든요. 투자는. 또 이제 전세나 이런 것도 30평대, 그러니까 국민 평형이 우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34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거 위주로 권하다 보니까 큰 평수는 좀 사실 안 권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큰 평수 또 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34평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34평 그냥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투자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실거주 하겠다. 근데 지방은 그게 좋잖아요. 큰 평수에서 살 수 있는 게 엄청 좋잖아요. 50평, 60평. 사실 서울은 꿈도 못 꾸거든요. 대감마님처럼 살 수 있죠. 네. 근데 저도 친구들 가면은 큰 평수 40평대, 50평대 가서 이제 지방에서 사는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럽죠. 왜냐면은 엄청 넓게 쓰니까. 엄청 넓게 쓰고 좋은데, 또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지방에서 살고 싶진 않으니까. 지금 지방 폄하하시는 거예요? 대전 폄하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항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영상으로 다뤄주셨던 광면 사연자입니다. 이번에 서울 외곽 대전 단지 급매를 용기 내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비록 목표한 급지는 아니지만 이걸 발판으로 잘 선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계약한 급지에서 제가 갖고 싶은 급지, 흑석동 구는 유사 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인데요. 네. 어디입니까? 노도강입니까? 금강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강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금관구인가? 글쎄, 저도 흑석이면 네, 그렇죠. 금관구 네. 쪽인가? 금강구. 금강구네요. 그렇죠? 네. 네. 상급지와의 갭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텐데 상급지 갈아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분 같은 경우 사연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아직 못해서, 그 다음에 예전에 광명 사연 보냈다는데 제가 사실 그것까지 제 기억을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바퀴는 이제 씨를 뿌려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해서 그거를 걷어서 보태서 상급지로 가시면 되고, 앞바퀴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외에 추가로 좀 더 소득을 높여서 앞바퀴 투자를 더 늘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찾아서 가는 방법이죠, 뭐. 이분은 그러면 지난번에 사연 보낼 때는 광명 쪽 고민이었는데 네. 계속 이렇게 동진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 광명? 네, 그렇죠. 서울 쪽으로. 금관구,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음 목표가 네. 흑석.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으로 근데 오시겠죠. 만나시겠네요? 네, 좋죠. 대표님이야 네. 네. 워낙 현장에 계시니까 이게 축축축 취합이 되고 네. 왔다 갔다 하지만 정보가 네.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 금매 잡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매도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연락 왔거든요. 금매 하나 났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사연인 즉슨 이제 남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대출이 좀 많이 힘드니까 이거를 좀 빨리 처분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시세보다 제가 볼 때는 평균 가격보다 한 1,500, 2,000, 이것도 저는 금매라고 보는 거예요. 1,500, 2,000 정도 싼 매물이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러냐고 해서 저도 아침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인중개사분들과 관계를 좋게 이제 해면은 좋고, 이런 분들과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50명, 100명, 그리고 50명, 100명이요? 네, 그 정도로.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각지에 있으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다 연결이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세 체크는 당연히 이제 필수고.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다 하면 이 정도 금액이지 했는데 시세보다 한 요 정도 싸게 나왔네. 그러면은 그 싸게 나온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합당한 이유면은 그러면은 괜찮네 하면은, 대신에 금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덜컥덜컥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대신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에 맞게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금매물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범위를 넓게 깔으면 돼요, 넓게. 그러면 금매물이 그 중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잡으면 되는 거죠. 서울에 한 채 투자를 하고 청주에 전월세 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서울도 지금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건 비조정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이제 사고 2년만 보유하면은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팔아서 그때 청주에 하나 실거주를 마련하시고요. 남는 돈을 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가 추구하는 그런 투자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리고 지금 좋은 게 조정적이 해제가 됐다는 거는 상당한 메리트예요, 지금. 왜냐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된다는 게, 사실은 서울에 산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야? 이거는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특혜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서울과 5대 신도시도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아예 보유만 해도 비과세면 이건 정말 큰 특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지지난주랑 완전 반응이 다르죠? 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되게 가라앉았는데. 네. 이번에는 질문이 엄청 많으시네요, 오늘. 그런 것도 있고, 기사가 요새 또 집값이 좀 제가 누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값이 조금 반등하고 이런 게 있다고, 반등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유심 있게 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항상 현장보다 기사가 좀 느린 이유가 그렇게 좀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 보고 또 사람들은 또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이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